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4-2025 시즌 V리그에서 뛰게 될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리그에서 뛰게 되는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은 상한제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한제란 쉽게 얘기하자면 정해진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리그에서는 1년차 신규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는 25만 달러를 받게 되고 2년차 이상 혹은 타팀, 동일팀 재계약한 외국인 선수의 경우는 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각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의 연봉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페퍼저축은행의 외국인 선수 바르바라 자비치 선수입니다. 바르바라 자비치 선수는 1995년생이고 크로아티아 국적의 아포짓 스파이커입니다. 신장 191cm인 바르바라 자비치 선수는 미국 NCAA 디비전 1 아칸소 대학을 졸업한 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스위스 등 다양한 프로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고 전 소속팀에서도 주전 아포짓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으로 VNL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드래프트에 참여한 선수들 중 가장 높이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아시아 쿼터에서도 1순위로 중국 미들블루커 장위를 뽑으면서 높이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팀에 뒤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자비치의 연봉은 25만 달러입니다. 정관장의 외국인 선수는 바냐 부키리치 선수입니다. 당초 정관장은 아웃사이드 히터를 뽑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뛰었던 바냐 부키리치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부키리치는 지난 시즌 한국도로공사에서 36경기를 뛰며 935득점,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8위, 서브 10위에 자리했고 무엇보다 198cm의 좋은 신장을 가진 선수입니다. 정관장은 메거와 부키리치의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공격력 면에서는 좋아졌지만 리시브에서는 더 안 좋아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포짓 2명을 뽑으면서 리시브에 대한 약점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고 감독은 이번 시즌 한번 지켜봐 달라며 리시브에 대한 약점을 상쇄시킬 만한 공격력을 갖추게 됐다. 우린 공격으로 승부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지난 시즌 지켜봤던 메가의 리시브 능력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높이가 좋은 부키리치가 오른쪽뿐 아니라 가운데, 왼쪽까지 모든 위치에서 공격이 가능한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부키리치의 연봉은 30만 달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는 메렐린 니콜로바 선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키리치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불가리아 출신이면서 아포짓 포지션인 2003년생 메렐린 니콜로바를 선택했는데요. 불가리아 국가대표 출신 니콜로바는 지난 시즌 튀르키예 1부 리그 사리에르 벨리디에스에서 활약한 왼손잡이 날개 공격수로 신장이 183cm로 외국인 선수 치고는 작지만 이를 상쇄시킬 만한 강한 서브와 힘을 갖춘 선수입니다. 니콜로바는 지난달 25일 VTB컵 A조 2차전 베트남과 경기에서 서브 에이스 6개 포함 30점을 올릴 정도로 서브의 강점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리시브 약한 팀들과 맞붙은 상황일 때 리시브를 자주 흔들거나 서브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콜로바의 연봉은 25만 달러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외국인 선수는 빅토리아 덴착 선수입니다. 신장 191cm인 빅토리아 덴착 선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선수이고 아포짓 스파이커 포지션입니다. 빅토리아 덴착 선수는 높은 토스를 잘 받아서 강하게 꽂는 스파이크에 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IBK 기업은행은 아시아 쿼터에서 중국 세터 천신통을 뽑았는데 천신통은 폰폰처럼 빠르게 토스하거나 속이는 토스가 아닌 중국 배구 특성상 정석으로 토스하기 때문에 오히려 빅토리아 덴착과 더 잘 맞지 않을까 싶고 김호철 감독 역시 천신통이 폰폰처럼 토스가 화려하고 빠르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정확도 높은 토스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병을 선택했다고 밝힌 만큼 시즌 개막 후 두 선수의 콤비가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IBK 기업은행의 시즌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토리아 덴차기 연봉은 25만 달러입니다.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는 토트쿠 부르주 선수입니다. 튀르키예 출신 토트쿠 부르주 선수는 신장 191cm이며 2025-2026 시즌부터 2021-2022 시즌까지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했고 2021-2022 시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기도 했다. 2022년 처음으로 독일 무대에 올라 2시즌을 보냈습니다. 토트쿠 선수는 파워로 승부하기보다는 높은 타점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무엇보다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블로킹 능력은 수준급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토트코는 본인의 장점에 대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나는 생각하는 배구를 한다. 블로킹 위로 때리는 것도 자신 있다며 다른 구단 관계자들도 파워가 뛰어나진 않지만 실수가 적고 기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던 선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라는 압도적인 선수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토트쿠 선수가 실바와 모마처럼 공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활약하는 모습에 따라서 흥국생명의 이번 시즌 향상이 정해질 듯합니다. 토트쿠 부르주의 연봉은 25만 달러입니다. GS 칼텍스의 외국인 선수는 지젤 실바 선수입니다. 사실 이번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도 실바 같은 좋은 선수가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실바 선수와의 재계약은 거의 기정사실화였다고 무방했었다. 실바의 지난 시즌 활약은 말 그대로 괴물이었다. 실바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1000득점으로 전체 1위, 공격 성공률 46.8%로 전체 1위, 세트당 서브 0.36개로 전체 1위를 지난 시즌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로 걸맞은 기록이다. 실바는 타점이 낮지만 파워로 작살내는 타입이고 서브 역시 남자 선수 못지않은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합니다. 지난 시즌 GS 칼텍스는 실바 칼텍스일 정도로 몰빵 배구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시아 쿼터에서 영입한 스테파니 와일러나 유소연이 옆에서 득점을 나눠 가져가야 실바의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바의 연봉은 30만 달러다. 현대건설의 외국인 선수는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모마와 재계약을 했다. 모마는 지난 시즌 현대건설의 우승을 차지하는 데 1등 공신이고 모마밖에 안 보일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입니다. 모마는 신장이 184cm로 외국인 선수 치고는 많이 작지만 그만큼 탄력으로 보완하고 있고 파워풀한 공격뿐만 아니라 배구 센스도 좋은 선수다. 모마는 이번 시즌 포함 V리그에서만 4시즌 뛰고 있기 때문에 V리그 환경 적응이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에 뛸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알지 않을까 싶고 이에 대해 장단점 둘 다 존재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V리그의 전반적인 플레이 스타일이나 환경 등은 이미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적응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모마의 플레이가 다 분석이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모마가 높이가 높아진 다른 팀들을 뚫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마의 연봉은 3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각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시즌 도중에 외국인 선수가 바뀌더라도 연봉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